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결국에는 또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유독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함께 2% 이상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1월 달에 시장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줄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평화적인 단계입니까? 아니면 전쟁의 휴전 단계입니까? 휴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리아 리스크가 재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리아 리스크가 재현이 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북한 리스크 국내 증시만의 또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잘 대응하는 법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지난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일단 현재 수익률이 5%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안 빠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를 제시해드렸던 가격보다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느냐. 네.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아래로 내려온 코난 테크놀로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후에 또 많은 분석과 이야기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함께 양시장이 정말 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들 지난 연말에 상승한 것들을 모두 다 되돌리는 듯한 그런 흐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런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강의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또 시간의 특징주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또 저희가 분석해드린 시간의 특징주 오늘 장에서 또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더 많은 공부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상위 20위권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1,000원까지 다시 되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세일트리온, 일제히 4에서 5%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수장님?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융단 폭격을 외국인들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 이면은 결국은 여러 금리나라든가 홍해 문제라든가 또 이스라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코리아 리스크가 재현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공세가 펼쳐졌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바닥은 어떤 계기가 또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 종목수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이런 어떠한 그 상승과 하락 종목수가 구분이 돼주고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볍거나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는 몇몇 종목들로 국한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에 예상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해운 관련주라든가 또 석유, 가스, 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인데 오늘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여전히 이어졌어요. 오늘 어제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대한해운 같은 종목도 아침부터 이런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거래도 다시 한번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 급등이 연출됐는데 어저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이틀 동안에 걸친 이러한 조정, 그러나 거래는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했는데 급등했고 또 윗꼬리를 달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상승 흐름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방산 쪽에서 나름대로 기술력과 여러 보잉사와의 그러한 어떤 수주 관계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종목을 사실 오늘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과 하는 오늘의 서동구의 매직 타임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침부터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주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이 12월 말에 하방을 잡아주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가 돼주고, 그리고 마치 매집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 이후에 오늘 이제 시세가 폭발을 했다. 그러나 이 8,600원 이상 직전 고점에서는 결국은 또 매물을 받으면서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니까, 이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더 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중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당일에 어떠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로봇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먼저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렸지만은 여전히 M&A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마다의 차이가 있었어요. 에브리복 같은 종목도 오늘도 또 한번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로봇 관련주로서는 순환 흐름과 종목별로 살아있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의 하락 이후에 돌려놓는 모습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아침부터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밀렸지만은 오히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들도 뒷받침돼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3일 동안 또 하락을 했죠. 그러나 오늘 거래도 소폭 증가가 되고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결국 이러한 패턴들은 추세 자체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유지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시장이 흔들리고 힘들 때는 실적과 관련돼서 믿음직한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 쪽에서도 어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좀 조정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런 코스백스 같은 경우도 하락한 이후에 재차 이렇게 급반등세가 연출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 매기들도 틈만 나면 매수세가 적절한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하루였다. 다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의 특성은 뭐냐면 어떤 수급이 뭐 깔끔하게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들, 네. 뭐 재료가 있다든가 실적이 뒷받침된다든가 추세가 살아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좀 국한이 되니까 옥석 가리기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중요한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씩은 살아남는 움직임들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들 종목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또 믿을 만한 구석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중요한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좀 움직였던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고 자 이제 내일 시장 또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혹시 우리 김행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8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없었어요. 아, 세상에.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이 대학에서 이제 종로에서 한참 학사주점에서 저녁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 야 이거 뭐 민방위 훈련하는 거야 뭐 서로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막 동네 슈퍼 가서 라면 사다 놓고 막 이러고 그게 이제 이름도 좀 가물가물한데 이웅평 소령인가 누군가가 북한의 비행기를 몰고 휴전선 넘어와서 귀순한 그런 해프닝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뭐 크게 북한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감각해지는 듯한 이러한 그 모습들이었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질 때 먼저 환율 시장에서 반영을 합니다. 뭐 주식시장, 뭐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은 결국은 거울이고 얼굴이고 환율이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어저께부터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1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80선 정도가 뭐 금리 인하가 뭐 지연이 될 수 있다라든가 홍해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건이 좀 더 지연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네.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 급락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9.19 군사합의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고 네. 북한의 어떠한 도발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위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뭐 헌법 전문을 수정을 하라든가 뭐 남한이 주적이다. 뭐 무력 침공해서 접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우리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떠한 그 대남 위협 발언 수위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94년도인가요? 바로 미국과 북한과의 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이 국무부 특사로 파견이 됐던 바로 갈루치라는 북핵 특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미국에 이 기고를 했는데 올해 2024년에 동북아에서 핵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물론 이면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게 뭐 당근도 주면서 뭔가 잘 의미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였나요? 38노스에서 결국은 1950년 6.25 전쟁 이래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율의 어떤 급등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선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좀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양시장 모두 2% 넘는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뭐 80년대부터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2010년 이후부터의 핵심적인 그 주요 사건들이 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화면 준비되면은 보여주면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가장 가까운 것이 2010년 3월 26일이었죠. 천안함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날 0.3%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1개월 후에는 코스피 기준입니다. 3.2%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 날 뭐 저희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뭐 두 사건 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0.9%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한 달 후에는 5.6%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날 저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뜬금포 같은 일이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뭐 대대적인 군사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 뭐 이런 어떠한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 당시 때 1.3%의 급락이 연출이 됐고 오히려 한 달 후에는 2.6% 이상 상승으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2017년 8월 3일 날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2020 천안함 사건 저 내용이 아니고 네. 2017년 8월 3일 날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발언입니다. 예, 저게 지금 자막이 잘못 처리가 됐군요. 당시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취임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 8월 3일 날 미국의 어떤 대담 프로에서 네.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한 사람이 내가 트럼프와 대화를 했는데 남한에서 전쟁이 나든 북한이 침공을 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죽더라도 기억나실지 몰라도요. 거기 사람들이 죽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 위협으로 IBSM인가요? ICBM인가? 네. 그걸 우리 미국까지 쏘게 하는 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1.7%의 급락이 연출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이 수정이 안 되는데 트럼프 발언이라고라도 좀 2017년 8월 3일 날 내용을 바꿔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제 촉발되는 사건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만 기점으로 해서 한 달 후에도 2.4%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2020년 6월에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좀 강대강의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저 때문에도 뭐 별 영향을 안 줬었죠. 그리고 오히려 2.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2010년 이후에 주요 어떤 핵심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5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저 트럼프 발언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을 하게 만들었고 그 시장 상황들이 저것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촉발되면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한 달 이후에는 다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과매도 구간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시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발생되거나 진짜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뭐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을 이유도 없겠죠. 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현재 구간들은 과매도 진입에 놓여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환율의 그러한 일정한 안정세가 연출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관망하시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대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대북 리스크가 국내 증시만의 취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왔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대부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은 오늘 좀 과매도가 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고요.
있고요. 관망세 또는 분할 매수 전략을 조금씩이나마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오늘도 드린 분석 내용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시면서 또 저희가 방송에 제시해드리는 내일장 공략주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날 무슨 뭐 공략주야, 공략주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비빌 언덕 가서 비벼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전쟁 관련주 하니까 뭐 막 쫓아가고 뭐 저쪽에서 뭐 계속 뭐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물류 대란에다가 뭐 운임 인상에다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여러분들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트렌드 속에서 살아있거나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다라면 그런 어떤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네. 일단 뭐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1위다. 이 기업이 없으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공략을 해봐야 할 때일까요?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가 바닥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바닥이라는 것은 한 계기가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승할 때 막 쫓아가서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 네네. 오히려 하락하면 또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정확한 타이밍만을 노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도에서는 고점 대비 그러면 얼마 정도 하락을 했고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서 하방을 잡아주는구나. 그럼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한 방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시점에 몰빵 이렇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 힌트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뭐 이제 한번 공략하는 시점을 좀 알려드리고 나서 재공략할 타이밍이 오면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전략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에서도 저희가 제시해드린 공략주와 전략들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또 어떤 가격 전략이 필요할지 방송 막바지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제시해드린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수익률 자랑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점검을 도와드리는.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1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11일 날 여러분들은 이제 편입이 되고 하루 이틀 만에 고점 기준으로 37,150원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뭐 5% 아마 그 5% 수익을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챙길지 몰라도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매수해서 조금 수익 받다가 지금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잠깐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 현재 추세의 모습들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지난 11월 달에 1차 저점을 잡아줬고 반등 주고 그리고 다시 재차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지난 11월 달에 저점 위에서 움직이고 다시 재차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캔들을 보지 마시고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다이아가 빨간 다이아냐 파란 다이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길게 보시면은 여기 이 고점 작년 3월 달이었죠? 작년 3월 달에 7만 원대에 놓여져 있던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그 흐름들 속에서 시그널 선으로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캔들하고 같이 보시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캔들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음봉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틀째 하락하는 이런 하락의 음봉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잡아주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카데미 시간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은 저희가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 42,000원입니다. 자 오늘 현재 34,600원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어떻게 좀 이런 흐름들을 분석하고 다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온라인 무료 방송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뭐 여러분들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그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그 흐름들 속에서 전쟁 관련주들도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덜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 휴니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요. 휴니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화면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이 항상 우측 화면에 이 상승 양봉으로 연출이 될 때 오늘 전체적으로 상단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가 8,2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가 딱 나오는 순간에 확정이 된 그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순간적으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장중에 8,900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받은 건 결국은 8,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 종목은 오늘 8,200원이 오버가 되면서 8,800원까지, 8,900원까지도 갔지만은 결국은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8,200원으로 끝났으니까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마다 같이 설명하고 공부하면서 요즘은 시장 얘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 편하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아침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시장과 전략 함께 하고 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장 전에 15분 동안 그날 굉장히 또 심적으로도 든든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또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스크롤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밑에 이제 방송 예정이라고 초록색 네모가 되어 있는데 방송 시간이 다가오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매일 아침마다 15분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참 힘든 와중에서도 또 매직솔루션과 함께 소장님의 노하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새벽부터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착잡하고 또는 괴롭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시장에서의 변화되는 요인들 그리고 투코스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하신다면 지난 2023년에 수익률 부분 베스트를 수상한 서동구와 함께 이러한 부분도 잘 넘어갈 수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면요. 2670에서부터 2470까지도 그냥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 단숨에 여러분들 하다가 200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만한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악재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코리아 리스크가 또 한번 시장을 억누르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단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끝났고요. 그러한 부분 이후에 일정한 반등 그리고 조금 짧게는 한 달 정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다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목들마다의 어떤 위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요. 빨간 다이아에서 파란 다이아로 이제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캔들의 모습보다는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도 벌써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죠. 하락의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조정의 진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서 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파란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돌아서 나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당시 방송할 때의 위치들 그리고 현재 주가의 상황들 이렇게 이 선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 종목 역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빨간 선 그리고 시그널 선도 돌아서 주면서 급등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횡보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 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고점 대비한다라면은 5%에 그리고 1차 목표가 여러분께 42,000원 이 자리가 된다라면 20% 내외의 상승을 수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 역시 예외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아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어떠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파란 다이아가 계속 강화될 때는 여러분들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이용할 때 빨간 다이아가 출현이 되거나 그리고 돌아서 주는 흐름들이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런 어떠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에 있다가 결국은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들어와서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것만 먼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을 때는 하락 추세라고 그랬죠. 이런 하락 추세에서 상승, 다시 또 하락, 다시 상승 추세구나.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단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그널 라인이
파란 선이냐 빨간 선이냐. 파란 선이면은 단기적으로 매도의 힘이 있는 거고 빨간 선은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빨간 다이아와 함께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죠. 자,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됐다가 파란 선. 이 구간들은 바로 어떤 구간입니까? 매도를 하거나 적극 매도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런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바뀌고 빨간 다이아로 바뀔 때는 어떠한 흐름이에요? 바로 분할 매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되고 있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4번에 해당되는 이러한 위치에 되니까 이 종목이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잠깐 파란 시그널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빨간 시그널. 지금 또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아는 유지되고 있는데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으니까 최소한도 분할 매수는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좋아하는 입질 매수, 보초병을 보낸다든가.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는 거죠. 홀딩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또 우리가 캔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여기 구간을 말씀드린다면 파란 다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캔들은 지금 연이틀 파란 우리가 얘기하는 음봉입니다. 시초가 대비 종가가 낮게 끝난다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 꼬리가 달아주고 있는 종가가 나오지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파란 시그널이 나오니까 매수가 보류하거나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일부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부터 만약에 시장이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혀지고 돌아서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승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만약에 다시 또 빨갛게 전환이 돼주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만약에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돼주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일부 분할 매수에 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시장에서도 매수할 게 있을까? 그리고 한다면 어떤 걸 하느냐? 반도체 뭐 글로벌 1위 장비업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잘 이어져 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마 그림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 저 종목 그거 뭐 수익 엄청나게 준 종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2월 말쯤에 이 종목은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든 어느 구간에서든 매수했거나 대응하셨던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이라든가 또는 매수를 하더라도 하는 시점이 아니었죠. 그런데 파란 다이아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지는 다이아몬드 구간이었다면 우리가 공략하면 안 되는 거지만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다가 이렇게 빨간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검토하거나 일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3분봉의 분봉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파란 시그널이 나왔다가 빨간 다이아가 출현이 되고 바로 시그널도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할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봉이 모이고 3분봉, 5분봉, 10분봉, 60분봉이 모이고 1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진행하는 서동구의 매직 타임 노란톡 입장하시면 바로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아침에도 대한해운 같은 그러한 종목들 시간의 특징주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사료주들이 장중에 많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도 많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산업이 현재 상한가,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6%대 시간의 거래 상승을 하고 있고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들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로투세븐이 현재 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나 꿈비 같은 종목들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항공주 진에어가 오늘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현재 3%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 관련주죠.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도 현재 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볼지 소장님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진에어 한번 볼까요? 네. 이 저가 항공주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다른 항공주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장 최근의 모습들만을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우상향의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종가 모습만 놓고 보면요.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좀 숨고르게 해주고 아주 이쁘게 이 삼합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간에서 뭔가 의미 있게 움직여줬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이 종목은 여기 14,000원에 위치해 있는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진에어 저가 항공주 중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에어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한 14,000원대까지 또 상승 가능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듬지팜을 한번 볼까요? 저도 네. 사실은 이 종목이 스마트팜과 관련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을 때 회사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둠이야, 뭐 근데 맞아요. 이 지금 우둠지팜의 모습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물론 뭐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번 구간에서 11월달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이 10월달에 고점을 돌파해주고 나서는 하락 조정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의 위치를 다시 보시면 크게 더 추가적인 급락을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거래도 이제 실려주면서 상승 반전하려는 이런 어떤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래생명 자원이니 한일사료니 여러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단들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신다면 요 우듬지팜도 공략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도 좀 공략 또 전략을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좀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또 상승세가 오늘 장중에서도 나왔었는데 또 흐름들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종목 짧게 또 볼까요? 네, 미래생명 자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만 되면은 네. 뭐 옛날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사태 당시에도 엄청나게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또 이 제자리를 각오하는 이런 패턴들이 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추천주의 개념보다는 항상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이제 6,000원부터 해서 6,500원, 7,000원 정도에는 이 엄청난 지난 그 10월 달에 이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지 뒤늦게 이 종목을 뭐 달려들어서 매수하겠다.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앞서 또 진에어랑 우든지팜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보수적인 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오늘 현재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 미래생명자원, 진에어 그리고 우든지팜 분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 장비주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사실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네. 이 종목은 HPSP입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한 차례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중요하게 네. 또 공략을 했었던 네, 종목이잖아요. 작년 5월 달이었죠. 네. 상반기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뭐 5만 원 넘어갈 때까지 계속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핵심적인 그러한 그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할 만한 그 시점이 됐다. 만약에 이게 5만 원 이상에서 움직인다면 부담스럽지만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부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뭐 할 것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부 다 얘네들과 다 현목을 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메모리, 비메모리, 선단 공정, 전환 투자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 전공정 분야의 실질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PS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공장 이전을 통해서 캐파를 2배 이상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따른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세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최대의 장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난 7월부터 8월, 9월, 10월, 요 11월까지 이 37,000원에서 38,000원이 강한 저항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연출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고 나니까 바로 그냥 5만 원대로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던 거죠. 이 흐름 이후에 이제 다시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떠한 자리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이 37,000원에서부터 8,000원짜리는 8,000원까지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3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캔들상으로는 오늘 순식간에 대밀리면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날도 저점이 39,6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다시 또 이렇게 4만 원대로 넘어서 주는 모습인데 이 4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3만 만약에 7, 8천 원만 지지가 돼준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8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향후의 트렌드, 산업, 어느 쪽이 주도 섹터가 되고 그곳에서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뒷받침돼 줄 만한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보는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하방을 잡아주고
또 고점 대비 조정이 연출이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할 타이밍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정말 저희 지난해 공략주 중에 거의 주인공격이었죠. HPSP 다시 한번 어제 4만 원 선을 깨고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공략 타이밍 제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또 HPSP에 대한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더 많은 공부도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